자, 안녕하세요. 자, 비장, 취장까지. 그 다음에 위장, 입술, 그 다음에 살. 이게 한 가족으로 봤을 때, 이게 엄마 장기고, 이게 아빠 장기고, 입술이 아들이고, 살이 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위장병은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약 먹어서 고친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위장병은. 그래서 이 원인이 결론은 우리가 쉽게 알듯이 제가 기, 피, 신경을 설명해 드려도 그거보다는 그저 전부 피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거의 이해하실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피가 안 가면, 우리가 세포도 피가 안 가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럴 정도로 위장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번 시간엔 맛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맛에 대해서. 이 비장과 위장은 단맛입니다. 단맛. 단맛을 먹어야 돼. 단맛.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 단 것을 못 먹게 하거든요. 단맛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 그거를 저희는 단맛 중에서도 뭘 권하냐면 흑설탕을 권해요. 흑설탕을 드셔야 비장, 위장이 춤을 춥니다. 단맛을 안 먹으면요, 단맛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간 얘기했을 때, 간의 맛은, 간은 무슨 맛을 좋아해요? 이게 조금 가깝구나. 간은 쓴맛이에요. 신맛. 심장이 쓴맛이에요. 근데 간하고 비장은 한 칸 건너면 뭐라 했어요? 심장은 간의 엄마고, 비장은 심장이 엄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칸 건너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상극이에요, 상극. 신맛을 먹고 단맛을 안 맡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 환자가 그렇게 급증이 느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조상님들이 참 너무 지혜롭다는 걸 가끔 느끼시죠? 우리가 식사하고 소화제로다 뭘 먹었어요? 수정간해진 식혜, 뭐 단술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야채 드릴 때도 뭐예요? 야채부터 먹고 우리가 뷔페 가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비장, 위장이 장남장계예요. 크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축이에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이 튼튼하면 나머지 장기를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딴 장기들은 자기만 살아요. 상생이라 그러죠. 상생. 도와주는 거를. 비장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단맛을 드셔야 되는데, 이 단맛을 드시는데 저희는 정제된 거는 안 좋아요, 몸에. 그래서 흑설탕을 권하는 거예요. 흑설탕은 다이어트 식품도 돼요, 그거. 변비 해결도 돼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효소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당체 해야 대장까지 가잖아요. 변비 해결할 때. 일반 단당류나 이당이나 이런 것은 대장까지 도달이 안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폐하고 대장을 설명해 줄 때도 주로 해드리고, 단맛을 드셔야, 그래서 야채부터 드시는 게 아니라 단 과일부터 약간 드신 다음에 뷔페 가서 식사를 하시면 속이 편안한 걸 느끼실 거예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흑설탕을
그러니까 먹는 방법까지 다 설명해드리면 기니까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왜 이걸 드셔야 되냐. 지금 어떤 건강 상식 중에 조금 잘못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맛은 서양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간은 서양 사람들이 장남이에요. 그들은 단 걸 못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거를. 도움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맛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신맛은 서양 사람들인데 대표가 뭐라 그랬죠? 밀가루라고요. 밀가루가 신맛이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밀가루 드시고요. 뚝 하고 틀어놓으면 신맛이 올라와요. 쌀 먹고 국 하고 한번 올리시면 단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단맛이라는 건 뭐냐면 조청이나 엿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은 다 단맛이에요. 근데 밀가루 갖고는 조청이나 엿을 못 만들죠. 신맛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신맛을 즐겨서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밀가루를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무슨 저녁에 뭐 빵 먹고 뭐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뭐 계속 이렇게 많이 드시면 간과 담은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근데 비장은 굶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설탕을 저는 식전에 공복에 꼭 드시기를 권합니다. 흑설탕은 머그잔으로 저희가 밥숟갈로 3숟갈 권하면 처음에 듣는 사람은 아이고 그거 달아서 어떻게 먹어야 돼. 안 먹어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진 않아요, 흑설탕은. 그래서 뜨겁게 해서 홀짝홀짝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치 잘 하셔야 되고. 자, 흑설탕을 그렇게 홀짝홀짝 해서 드시면 뜨거운 그 식전에 드시면 위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그러니까 균 많죠. 유해균, 중간균, 그다음에 유익균. 균의 종류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있는데, 환경이 좋으면 이 중간균은 유익균 쪽으로 다 와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맛이 안 들어가면 이 균이 어디로 가요? 유해균으로 다 붙어요. 그럼 유해균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맛을 또 3숟갈을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밥공기, 우리가 한 공기 밥을 열량을 재면 약 300칼로리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흑설탕 3숟갈은 250칼로리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2시간 전에 드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식사하고는 이 당뇨 환자들이요, 일반 식사하고는 잘 안 돼. 처음에 이 설명을 했더니 당뇨 환자들이 흑설탕 먹고 당이 올라가서 안 먹는데,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흑설탕은요, 급속도로 올라가요. 1시간 정도 되면 떨어집니다. 근데 밥은 2시간 정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천천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 흑설탕을 공복에 3숟갈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배고픔을 거의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줄어요? 식사량이 줄어요. 그럼 다이어트 하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살이 서서히 빠지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위장을 좋게 할 수 있는 또 어떤 체형 관리하는 방법을 또 제가 여기 오면 알려드려요. 위장의 반사골은 발가락을 따지면 둘째 발가락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 치고 엄지발가락보다 둘째 발가락이 긴 분들이 위장병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둘째 발가락을 관리해서 여기 받는 분 중에 잠깐 최고 느끼는 게 위장이에요. 위장이 편안해졌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비장, 위장, 이 비장위장 설명하려면 이게 참 처음부터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비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백혈구를 조절합니다. 백혈구.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돼요. 위장은 가장 설명이 길어지는 게 위장이에요. 여기다 하나 취장을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이 취장은 오장 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여태 말씀드렸듯이 이거 엄마 장기에 해당되고요. 위장은 아빠 장기가 돼요.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건 자녀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입입니다. 입술이라 그럴까요? 입술. 딸은 살입니다. 그래서 이 비장에 대한 것은 면역력 하면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증상도 없고 크게 나타나는 일도 없는데 위장이죠, 위장. 그래서 비장, 취장, 위장은 이 위장에 질병이 생기면 안 돼요. 비장, 취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게 어쩌니 이건 병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 반사구가 어디냐면 입술이에요. 입술이 잘 부르터 이런 사람들이 피곤하면 입술이 갈라져 건조해져 입술이 마른다 그러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이건 입술은 어떻게 뭐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가락을 관리해서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길어질 수 있는 게 이게 살이에요. 일단 살이 찐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은 거를 시도해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요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입술이 부르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요번에 4kg 뭐 5kg를 뺐다. 그럼 그 다음 달에 7kg, 8kg 쪄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 다시 제자리로 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마른 사람은 뭘 먹어 살을 찌려고 해도 살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을 설명해 드릴 때 이 위장 증상들이 많죠. 위장은 역류성 뭐 위도 있고 위염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위하수도 있고 질병이 많아요. 그리고 이 위장에 질병이 생기면 그러니까 입술에 그런 문제들 피곤할 때 입술이 부르트고 물집병 잡히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면 위장의 이제 증상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생겨요.
그러기 전에도 더 위험한 게 뭐냐. 위장병이 있으면 무릎이 고장나는 원인도 돼요. 위장병으로 시작됩니다. 위장이 일단 약해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릎도 빨리 고장나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불면증이에요. 불면증도 위장병이에요. 그래서 이 위장병으로 인해서 유방암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또 위장병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입술하고 관계없이 바로 병이 생길 수 있는 게 쌍꺼풀 수술이에요. 쌍꺼풀 수술. 위장 경락이 둘째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무릎을 타고 올라가서 사타구니를 지나서 위장을 지나서 젖꼭지를 지나서 목 쪽으로 가서 목을 타고 올라와서 우에 눈꺼풀이 종착역이에요. 거기서 이 눈꺼풀 위에서 발가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경락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피가 어딘가 안 가겠죠. 신경도 안 가겠죠. 그래서 위장병을 다른 사람보다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쌍꺼풀 수술한 분들 특히 발가락 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막는 게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